그해 가을 금은 밤 수성궁 뒷담 아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종 하나가 접었다 펴는 사다리를 소리 없이 담벼락에 붙여 세웠습니다. 사다리 가로대마다 헝겊이 꼼꼼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담 안쪽에서 마른 국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젊은 선비가 담 위에 올라앉아 캄캄한 안뜰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담은 넘고 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종이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사흘 만에 사다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접으면 지게에 실을 수 있고 펴면 담 높이에 꼭 맞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로대에는 헝겊을 감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득이 말했습니다. 담 밑에 개가 있으면 고기를 던지십시오. 문지기가 도는 시각은 초저녁과 새벽입니다. 그 사이에 넘고 그 사이에 나오시면 됩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이런 것까지 아느냐? 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으로 살면 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해 가을 금은 밤 김진사는 수성궁 뒷담 아래에 섰습니다. 달이 없어 사방이 검었습니다. 득이 사다리를 세우고 아래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는 한 발씩 올라가 담 위에 앉았습니다. 담 안에는 마른 국화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뛰어내리자 마른 잎이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서궁의 뒤뜰이었습니다. 문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자란이었습니다. 자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김진사가 인사를 하려 하자 자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등잔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운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고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도 없고 담도 없는 자리에서 서로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운영이었습니다. 살아서 뵐 줄 몰랐습니다.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뵈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운영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담 위에 앉았을 때 잠깐 무서웠습니다. 내려오고 나니 무서움이 없어졌습니다. 운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없어졌습니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쪽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등잔의 심지가 한 번 타닥거렸습니다. 밖에서 자란이 문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자란은 밤새 그 자리에서 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밤에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잔이 다 타도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영은 10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일러주었습니다. 소옥은 웃음이 해프고 부용은 조용하고 비경은 손이 빠르고 김진사는 그 이름들을 따라 외웠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자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담을 넘어 나갔습니다. 담 밖에서 득이 사다리를 접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보고 득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김진사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김진사는 여러 번 담을 넘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 어떤 달에는 서너 번이었습니다. 넘어올 때마다 자란이 문 앞에 앉아 뜰을 지켰습니다. 은섬은 뒷문 쪽을, 옥녀는 담장 모퉁이를, 비취는 부엌 쪽을 맡았습니다.
넷은 그것을 서로 말로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루가 지나자 자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미안하다고 하자 은섬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0사람이 아니라 5사람으로 산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5이 무너진다. 그러니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다. 밤이면 방 안에서 2사람은 낮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사는 담 밖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강가의 배들, 절의 종소리. 운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를 그렸습니다. 운영은 담 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0사람이 시를 겨루던 날들, 대군이 종이를 들고 웃던 얼굴. 김진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가 본 발 뒤의 그림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운영은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담이 낮은 곳이면 됩니다. 김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담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운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낮은 담이면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기 집 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았습니다. 낮고 허술한 담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넘어올 수 있는 담이었습니다. 그는 그 담이 부러웠습니다. 넘을 수 있는 담은 담이 아니라 그저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담을 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빗들의 눈을 쓸었습니다. 궁인들은 자란이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자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은 그때그때 치워야 합니다. 쌓이면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봄이 되자 남궁의 5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서궁의 등잔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아침이면 뒷뜰에 흙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소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집에 사람이 드나든다. 부용이 손을 저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 담을 넘으면 10사람이 죽는다. 소옥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어느 날 저녁 소옥이 서궁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자란과 운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옥은 방 안을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이 방에서 남자 냄새가 난다. 자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소옥은 앉지 않았습니다. 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을부터입니다. 담을 넘어 오십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한참 만에 소옥이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운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고 싶었습니다. 소옥은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는 사람은 운영이 아니라 소옥이었습니다. 소옥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10살에 여기 들어왔다. 밖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 그런데 너는 알아버렸구나. 알아버리면 어떻게 다시 모르는 척하고 사느냐. 자란이 소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2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소옥이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운 것이 아니다. 내가 부러운 것이 무서운 것이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나도 담을 보게 된다. 운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보지 않는 사람은 담을 세지 않습니다. 소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옥은 10사람 가운데 담 아래를 가장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궁과 서궁의 10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등잔 하나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앉았습니다.
자란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10사람의 일이다. 누가 말하면 열이 죽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열이 산다. 보련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은섬이 대답했습니다. 무섭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무서워하자. 밖에다 무서움을 팔지는 말자.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한 번씩 잡았습니다. 말은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대구는 자주 서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마당을 거닐다가 서궁의 창을 오래 보고 서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궁인들에게 밤에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궁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구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뒤로 뒷담 아래에 개를 2마리 더 메어두게 했습니다. 문지기의 순찰도 하루 3번으로 늘렸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는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군의 형제들 사이에 말이 많았고 대군을 찾아오던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늦게 대군을 찾아온 사람들은 시를 논하지 않고 낮은 소리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궁녀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으나 공기가 달라진 것은 알았습니다. 대군은 그 무렵부터 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대군이 운영을 불렀습니다. 방에는 2사람뿐이었습니다. 대군이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얼굴이 폈구나. 운영이 대답했습니다. 봄이 되어 그런가 봅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종이처럼 희더니 이제는 사람 얼굴이 되었다. 사람의 얼굴은 계절로 바뀌지 않는다. 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은 한참 동안 운영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글을 가르쳤다. 가르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다. 글을 모르면 갇힌 줄도 모르고 살 텐데. 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의 얼굴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나도 그렇다. 내가 이 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린다. 담이 무너지면 나부터 무너진다. 운영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군은 손을 저어 운영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방을 나서는데 뒤에서 대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운영은 문지방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름이 오자 담을 넘는 일이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개가 짖는 날이 늘었고 문지기가 뒤뜰까지 도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운영이 물었습니다.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산 위로 가겠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면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밭을 일구고 살면 됩니다. 운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운영은 자란에게 그 말을 옮겼습니다. 자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 없어지면 여기 남는 9은 어떻게 되느냐? 운영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군께서는 반드시 서궁부터 찾으실 것이다. 우리는 매를 맞고 아마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도 가겠느냐? 운영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가면 언니들이 죽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죽습니다. 자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뒤에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 운영이 놀라 자란을 보았습니다. 자란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시들어 죽는 것을 이미 한 번 보았다. 그 겨울에 내 얼굴이 종이처럼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같은 것을 2번은 못 보겠다. 자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궁의 5이 다시 모였습니다. 은섬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려면 짐을 미리 옮겨야 한다. 몸만 나가면 사흘도 못 산다. 옥녀가 말했습니다. 옷과 폐물을 조금씩 싸서 내보내자. 비취가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표가 난다. 여러 번에 나누어 하자. 5사람은 그날 밤 짐을 나누었습니다. 운영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군에게 상으로 받은 비단 몇 필, 어릴 때부터 지녀온 폐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자라는 자기 것까지 그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운영이 말리자 자란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쓸 일이 없다. 너는 쓸 일이 생길 것이다. 은섬은 자기 저고리 한 벌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는 밤이 춥다더라. 옥녀는 바늘과 실을 종이에 싸서 넣었습니다. 옷은 반드시 해진다 하고 옥녀가 말했습니다. 비취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보따리 매듭만 여러 번 고쳐 묶었습니다. 이 매듭은 잡아당기면 풀린다 하고 비취가 말했습니다. 급할 때 칼을 찾지 마라. 5사람은 그날 밤 오래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아무도 헤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특이 맡았습니다. 김진사가 특을 불러 일렀습니다. 이 짐을 잘 간수해라. 우리가 나가면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 특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특은 밤마다 담 밑에서 보따리를 받아 지게에 씌웠습니다. 보따리는 대여섯 차례에 나누어 나갔습니다. 특은 그것을 자기 집 마루 밑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은 짐을 자기 집에 두지 않았습니다. 성박산 속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특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원래 임자가 없는 것이다. 궁에서 나온 것이니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키는 사람이 임자다. 특은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특은 어려서부터 남의 집 물건을 지키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만지되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상을 물리면 그 상을 받아 먹었고 주인이 옷을 버리면 그 옷을 입었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상으로 엽전 몇 잎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특은 그 돈을 쓰지 않고 마루 밑에 두었다가 장마에 다 썩혀버렸습니다. 썩은 돈을 꺼내보며 특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지킬 줄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덩이 속의 비단은 처음 만져보는 자기 몫이었습니다. 특은 밤마다 그 구덩이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는 밤은 짧게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특이 얼굴에 상처를 하고 김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특은 마당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밤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도둑이 누구인지 보았느냐? 특이 대답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보았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오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박 무녀 말입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여자뿐입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은 엎드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떠는 어깨 아래에서 특의 얼굴은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성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성궁의 재물이 밖으로 나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저작거리에서 시작되어 관가로, 관가에서 다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옮기고 다닌 사람은 특이었습니다.
퇴근 술자리마다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 물건이 밤마다 담을 넘는다더라. 공녀 하나가 사내를 두었다더라. 특히 그 말을 퍼뜨린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궁녀와 함께 달아나면 자기가 묻어둔 물건을 찾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주인이 죄를 입어 집안이 흩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어디인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김 진사는 무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녀는 마당에서 김 진사를 맞았습니다. 김 진사가 물건 이야기를 꺼내자 무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나른 것도 값을 받으려던 것이 아닙니다. 김 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까? 무녀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그 아씨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젊을 적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진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값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았다면 옷질 무명 몇 자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아씨가 억지로 쥐어준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아까워서 그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김 진사는 마당에 흙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녀가 물었습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입니까? 김 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셋입니다. 무녀가 말했습니다. 그 셋 가운데 둘은 지금 물건을 잃었습니다. 남은 하나를 보십시오. 돌아 나오는 그의 등 뒤에서 무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둑을 찾으시려거든 멀리 보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보십시오. 김 진사는 그 말을 그때 흘려들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대군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군은 사람을 불러 2번 물었습니다. 2번 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군은 그날 밤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이 밖으로 도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눈이 이미 이 담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 궁은 잘못을 저지르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대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길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대군이 서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서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궁인들이 들어와 5사람을 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뜰에는 이미 자리가 깔려 있었고 매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군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대군이 물었습니다. 담을 넘은 자가 누구냐? 5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다시 물었습니다. 궁의 물건을 밖으로 낸 자가 누구냐?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은섬이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은섬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여기서 끝난다. 은섬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죄라면 그 죄는 저희가 그를 배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군께서 저희에게 그를 가르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알라고 가르치시고 알고 나서는 알지 말라 하시니 저희는 어찌합니까? 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취였습니다. 비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궁에서 밥을 먹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는 목숨을 살리는 것이지 마음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옥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5은 한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일은 5의 일입니다.
죄가 있다면 다섯이 함께 받겠습니다. 자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란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군께서 저희를 뽑아 기르실 때 저희는 밥도 못 먹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고 나니 사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생긴 것을 벌하시려거든 저를 벌하십시오. 제가 문 앞을 지켰습니다. 제가 눈을 쓸었습니다. 제가 짐을 쌌습니다. 대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뜰 저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궁의 다섯이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소옥이었습니다. 소옥이 뜰 한가운데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담을 넘게 한 것은 저입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부용이 그 옆에 엎드렸습니다. 비경이, 금년이, 보련이 차례로 엎드렸습니다. 10사람이 모두 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군은 그 광경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10사람의 등이 뜰에 나란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군이 처음 아이들을 들이던 날, 그 아이들도 저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10명 모두 키가 작아서 마루에서 내려다보면 머리만 보였습니다. 대군은 그 광경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무섭지 않으냐? 자란이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대군께서 무서운 것은 오늘뿐입니다. 저희가 서로를 잃는 것은 평생입니다. 대군은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다가 기둥을 짚었습니다. 그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궁인들이 매를 들고 대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군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뜰에는 아침 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윽고 대군이 말했습니다. 매를 거두어라. 궁인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라. 오늘 일은 이 담 안에서 끝난다. 한마디라도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궁인들이 물러갔습니다. 10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군은 그날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매를 거두게 하고 10사람을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운영만은 별당에 따로 가두게 했습니다. 궁인들이 운영을 데리고 갈 때 자란이 뒤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운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을 옮기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대군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가져오게 했으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궁인이 등불을 들고 오자 물리쳤습니다. 대군은 어둠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궁을 짓고 좋은 붓과 좋은 종이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 그것은 담이었습니다. 담 안에서 아이들은 시를 지었고 시를 지으면서 담 밖을 보았습니다. 보게 만든 것은 자기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대군은 궁인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운영을 풀어주어라. 궁인이 물었습니다. 벌은 어찌합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벌은 이미 다 주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담을 세운 것이 벌이다. 궁인은 물러갔습니다. 대군은 그제야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운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는 창이 하나 있었고 창밖으로 담이 보였습니다. 운영은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은섬의 목소리, 비추의 목소리, 옥녀의 목소리, 자란이 무릎을 꿇던 모습, 소옥이 뜰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와 엎드리던 모습,
운영은 그 9사람의 얼굴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담을 넘어갔습니다. 밖에서 이 일을 캐기 시작하면 9사람이 차례로 불려 나갈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매를 이기지 못하면 다음 사람이 불려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 줄의 맨 앞에는 언제나 자란이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 앞을 지킨 사람이 자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은 그 줄을 끊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의 처음이자 끝인 사람이 없어지면 물을 곳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언니들, 나는 언니들 덕분에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언니들이 나 때문에 다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담을 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상 위에 놓고 운영은 등잔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궁인이 별당의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흰 비단 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궁 안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구는 마루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자라는 별당 앞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궁인들이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그 밤이 진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옥이 뒤에서 자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높이 뜰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 위에 놓인 종이는 자란에게 전해졌습니다. 자란은 그 종이를 읽지 않고 품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는 그 뒤로 오래도록 자란의 품에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식을 사흘 뒤에 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은 특이었습니다. 특은 여전히 마당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궁에서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죽을 끓여 드려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지난 이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벼루의 먹물, 발 너머의 눈, 담 위에 앉았던 금은밤. 되짚을수록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담을 넘은 것은 자기였고 값을 치른 것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셈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셈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진사는 종이를 펴고 글을 썼습니다. 절에 제를 올려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만 적었습니다. 그 글과 함께 남은 돈을 특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절에 가서 그대로 아뢰어라. 특은 돈을 받아 들고 절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특은 그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특은 그를 몰랐으므로 그 이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하는 이름을 들고 절문에 들어서면서 특은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비는 것보다 산 사람을 위해 비는 것이 낫다. 절에 가서 특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제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제를 잘 올렸다고 아뢰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을 조금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창밖에는 마당이 있었고 담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담을 보며 길게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래 뒤 특은 성박산으로 갔습니다. 묻어둔 물건을 파내러 간 길이었습니다. 산에는 오래전에 사람이 파놓고 버려둔 함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은 밤중에 길을 재촉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나무하러 간 사람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흙이 묻어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산 어딘가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수성궁에 이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대군에게도 큰일이 닥쳤습니다. 궁은 헐렸고 담은 무너졌습니다. 9사람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까지 해마다 그 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가을이면 흰 저고리를 입고 와서 무너진 담 아래에 한나절을 앉아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을 지켰습니다.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은 이미 식어 있었고 달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유영이 물었습니다.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운영이 대답했습니다. 원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유영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운영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시들입니다. 10사람이 10년 동안 지은 시가 공이 헐릴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 시들에는 담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린 세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깝습니다. 김진사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넘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담 안에서 10사람이 서로를 지킨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유영이 물었습니다. 대군을 원망하십니까? 운영은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담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담을 세운 사람과 담에 갇힌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글을 주셨습니다. 그 글로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까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이 웃었습니다. 들으셨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김진사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유영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글과 실 적어둔 것입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유영이 책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유영은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위로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풀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술병이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유영은 몸을 일으키다가 무릎 위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종이가 눅눅했습니다. 유영은 그것을 품에 넣고 궁터를 걸어 나왔습니다. 문설주가 있던 자리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풀이 아침 바람에 한쪽으로 누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영은 그 책을 펴보았습니다. 앞쪽에는 짧은 편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시가 여러 편 있었는데 글씨가 2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글씨는 획이 길고 반듯했고 다른 사람의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같은 종이에 2글씨가 나란히 놓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첫 줄을 쓰면 다른 사람이 다음 줄을 이어 쓴 것이었습니다. 유영은 그 대목에서 오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영은 그 책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따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왕산 아래에 옛 궁터가 있습니다. 봄이면 꽃이 핍니다. 거기서 술을 드시거든 마지막까지 앉아 계셔 보십시오. 몇 해 뒤 유영은 살림을 정리하고 명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가 어느 산에서 생을 마쳤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로도 인왕산 아래에는 봄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해마다 조금씩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넘어야 할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봄밤에 그 터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따금 걸음을 멈춘다고 합니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부르는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10개였다고 합니다.